이 이야기는 내 아버지와 그 친구분이 겪으신 실화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버지와 아저씨는 동업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실외 낚시터가 그렇듯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경기도 오산 깊은 산속이었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더라고. 시설도 괜찮고. 아버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왜 그렇게 싼 가격에 나왔는지를, 왜 이전 주인은 멀쩡한 시설을 버리고 떠났는지. 낚시터는 산자락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자리했고 뒤로는 가파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손바닥 안에 갇힌 것처럼. 낮에는 고요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낚싯대 휘두르는 소리만 들렸다. 손님들은 경치 좋다, 조용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밤이었다. 해가 지면 산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주변 소리가 하나씩 사라졌다. 새도 울지 않았고 바람도 멎었다. 고요함이 귀를 눌렀다. 그 정적 속에서 가끔 들리는 소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하지만 바람은 없었다. 발소리.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무언가 긁는 소리. 어디선가. 그날은 초여름 6월 초였다. 새벽 3시쯤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다. 낚시터 옆 낡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자고 계셨는데 바깥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심해서 차라리 산 쪽으로 가서 볼일을 보려고 하셨단다. 후레쉬 하나 들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산으로 올라갔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다. 구름이 두껍게 하늘을 덮고 있었다. 후레쉬 불빛만이 앞을 비췄다. 좁은 원 앞만 보였다. 그 밖은 전부 어둠이었다. 나무들은 검은 그림자로 서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는 적당한 곳을 찾아 볼일을 봤다. 시원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라이터 불을 켜는 순간이었다. 파바바바바박. 산 위쪽에서 뭔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멈춰섰다. 라이터 불을 껐다. 귀를 기울였다. 고요했다. 바람 소리도 없었다. 너무 조용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그런데 다시 파바바박 파바박. 이번엔 더 가까웠다. 멧돼지인가? 고라니인가? 하지만 소리가 이상했다. 내 발로 달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두 발. 아니, 정확히는 두 손으로 땅을 치며 달리는 소리 같았다. 규칙적이었다. 빨랐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파바바박 파박 파바박. 점점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후레쉬를 그쪽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봤다.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산 정상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다리를 하늘로 뻗은 채. 빠르게. 너무 빠르게.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옷은 낡고 찢어져 있었다. 팔 근육이 불규칙하게 움직였다. 관절이 정상적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숨이 멎었다. 후레쉬 불빛이 흔들렸고 그 순간 그것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무 뒤로 어둠 속으로. 파바바박 파박. 소리만 점점 멀어졌다. 산 위쪽으로. 그런데 이상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멀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가까워졌다. 그리고 다시 멀어졌다. 마치 산을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컨테이너로 뛰어내려갔다. 넘어질 뻔했다. 바위에 발목을 삐끗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저씨를 깨웠다. 야, 이상한 거 봤어. 뭐? 무슨 소리야? 아저씨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사람이 물구나무 서서 산을 올라가. 뭔 개소리야. 아저씨는 비웃었다. 당연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으니까. 꿈꾼 거 아니야? 아니면 술 먹었어? 아니, 진짜 봤다니까. 진짜로. 야, 산 오르막을 물구나무로 어떻게 올라가? 그게 말이 돼? 체조 선수도 못해. 봤다니까. 엄청 빨랐어. 사람 속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아저씨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그 빠르기, 그 기괴함은. 결국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다.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보였다. 물구나무 선 채 산을 오르는 그것이. 며칠이 지났다. 아버지는 몸살 감기로 쓰러져 집에서 쉬고 계셨고 아저씨 혼자 낚시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도 별로 없었다.
두세 명 왔다가 저녁 전에 다 떠났다. 저녁 8시쯤 아저씨는 담배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왔다. 낚시터 앞마당에서 피우기엔 답답해서 산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10m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이 들이마셨을 때였다. 파바바바바바. 산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 산짐승이겠거니 하고 담배를 피우는데 파바바바박 파박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저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등골이 서늘했다. 담배를 버리고 컨테이너로 돌아가 후레쉬와 몽둥이를 챙겼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파바바바바박 파바바박 파파파팍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러 방향에서, 아니 한 방향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주위를 빙빙 도는 것처럼. 아저씨는 후레쉬를 켰다. 불빛을 산 위로 향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 바위, 어둠. 그런데 파바바바박 불빛이 닿는 곳에서 뭔가 움직였다. 빠르게 나무 뒤로 사라졌다. 아저씨는 후레쉬를 그쪽으로 돌렸다. 사람이었다. 물구나무를 선 채로 두 손으로 땅을 치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다리는 하늘로 쭉 뻗어 있었고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빨랐다. 마치 영상을 빨리 감기한 것처럼. 관절이 꺾이는 각도가 이상했다. 팔꿈치가 뒤로 굽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멈췄다. 후레쉬 불빛 속에서 천천히 다리를 굽혔다. 무릎이 가슴 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고개를 아니 몸 전체를 천천히 돌렸다. 아저씨를 향해. 그 순간 아저씨는 깨달았다. 그것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후레쉬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다. 불빛이 흔들렸고 그것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고요했다. 파바바바바바박. 갑자기 소리가 터졌다. 이쪽으로. 빠르게. 아저씨는 비명을 지르며 컨테이너로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갔다. 볼트까지 채웠다. 불을 전부 켰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파바박 파박. 천천히. 컨테이너 주위를 도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숨을 죽였다. 창문 커튼을 닫았다. 구석에 웅크렸다. 소리는 1시간 동안 계속됐다. 컨테이너 주위를 빙빙 돌았다. 가끔 멈췄다. 문 앞에서, 창문 앞에서. 그리고 새벽 4시쯤 소리가 멈췄다. 아저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을 켜둔 채 구석에 앉아 몽둥이를 쥐고 아침을 기다렸다. 며칠 후 아버지가 회복해서 돌아왔다. 형, 나도 봤어.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뭘? 그거. 물구나무 선 거.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날 봤어. 그게 날 봤어.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직접 확인하러 가자. 뭔지 알아야 돼. 미쳤어?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준비를 했다. 몽둥이, 후레쉬, 그리고 근처 절에서 얻어온 부적까지. 스님은 부적을 주면서 말했다. 산에 뭔가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밤 11시 산으로 올라갔다. 달은 여전히 없었다. 구름이 두껍게 낮게 깔려 있었다. 후레쉬 2개의 불빛만이 앞을 비췄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다. 낙엽 밟는 소리, 숨소리만 들렸다. 여기쯤에서 봤어. 아버지가 속삭였다. 20분쯤 올랐을까. 파바바바박. 소리가 들렸다. 위에서. 두 사람은 멈춰섰다. 후레쉬를 위로 향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파바바박 파박.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옆에서. 왼쪽. 어디서 나는 거야? 아저씨가 속삭였다. 모르겠어. 파바바바바박. 파바박. 파파팍.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아니, 빠르게 주위를 도는 것 같았다. 점점 빨라졌다. 점점 가까워졌다. 뭐야, 대체 몇 마리인데? 아니야. 하나야. 빠르게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파바바바바바박. 정면에서 뭔가 달려왔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뛰어. 두 사람은 뒤돌아 산을 내려 뛰었다. 나무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뛰었다. 후레쉬 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파바바박 파박팍. 뒤에서 쫓아왔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숨소리가 들렸다.
아니, 숨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젖은 소리. 목에서 나는 소리. 더 빨리. 그때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후레쉬를 비췄다. 실수였는지 아니면 확인하고 싶었는지 후레쉬 불빛이 그것을 비췄다. 5m 뒤 물구나무를 선 채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봤다. 머리가 없었다. 목 위로 아무것도 없었다. 잘린 자리에서 검은 액체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중력을 거스르며 위로 하늘을 향해 두 팔은 허공을 마구 휘저으며 땅을 쳤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관절이 2개 더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뛰어. 왜 안 뛰어? 아저씨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m, 2m. 아저씨가 아버지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갔다. 뒤에서 소리가 따라왔다. 너무 가까웠다. 손이 닿을 것 같았다. 컨테이너가 보였다. 불빛이 보였다. 두 사람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잠갔다. 볼트를 채우고 책상을 밀어 문을 막았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파바박 파박. 천천히. 컨테이너 주위를 돌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멈췄다. 문 앞에서 똑, 똑, 똑. 노크 소리. 두 사람은 숨도 쉬지 못했다. 새벽까지 소리는 계속됐다. 다음날 낚시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다른 사람에게 헐값으로 넘겼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저씨가 물었다. 형, 그때 정확히 뭘 본 거야?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술을 한 잔 들이켰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때 말이야, 후레쉬 비쳤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머리가 없더라. 목 위로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손을 허공을 향해 마구 휘저으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물구나무 선체로. 미친 듯이. 아저씨는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목이 잘린 자리에서 그만해. 피가 아니라 뭔가 검은 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 위로. 하늘로. 그리고 아버지가 멈췄다. 뭐? 손가락이 7개였어. 한 손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았다. 그 낚시터는 6개월 후 폐업했다. 인수받은 사람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떠났다고 한다. 2주 만에. 지금도 그곳은 비어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들이 신고한다. 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파바바박 파박. 물구나무로 산을 오르는 소리가. 밤마다. 입구 계단을 밟는 순간부터 이상했다. 한 발 디딜 때마다 나무가 속을 긁는 소리를 냈다. 삐걱삐걱. 단순히 낡아서 나는 소리라고 넘기기엔 마치 계단이 사람의 무게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경고하는 것 같았다. 올라오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린 기운이 섞인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 이곳에서 무언가를 섞였던 것 같은. 그 냄새는 폐 깊숙이 들어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역겨웠다. 방은 2층 제일 안쪽이에요. 제일 조용해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열쇠를 내밀었다. 열쇠는 손에 닿자마자 차가웠다. 계절 탓이라기엔 이상할 정도로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냉동실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머니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마치 훨씬 멀리 내 뒤쪽 어딘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방은요? 다 찼어요. 거짓말이었다. 2층을 올라가는 동안 본 복도의 다른 방문들은 모두 열쇠가 꽂혀 있지 않았다. 문패도 없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에서 가깝고 학교와도 걸어서 10분. 무엇보다 월세가 말도 안 되게 쌌다. 서울에서 이런 조건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학생에게 그 조건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아니, 거절할 여유가 없었다.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다. 벽지는 들떠 있었고 문고리는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렸지만 오래된 하숙집이라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복도는 형광등이 오래되어 깜빡거렸고 수도꼭지는 밤마다 똑똑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익숙해질 수 있는 불편함이었다. 첫날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다가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다. 사람 형상 같기도 하고 그냥 물이 샌 자국 같기도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문제는 사흘째 밤부터였다. 난방을 최대로 틀었는데도 방이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거실은 금방 훈기가 돌았지만 내 방만은 마치 겨울 바깥 공기를 그대로 들여온 것처럼 냉기가 가시지 않았다. 바닥에 손을 대자 얼음 위에 손을 올린 것처럼 손끝이 저렸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방 안에서 온도계를 확인했다. 영하 2도. 말이 안 됐다. 왜 이 방만 이러지? 벽을 만져봤다. 벽도 차갑고 축축했다. 손을 떼자 손바닥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느꼈다. 벽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을. 마치 벽지 뒤에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음날 아주머니에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아는 듯한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요? 이상하네. 기사 한번 불러볼게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쏴. 돌아보니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분명 닫고 시작했는데 아니 확실히 닫았다. 문고리까지 확인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문고리를 몇 번이나 흔들어 확인했다. 헐거웠다. 괜히 짜증이 났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타박, 타박. 맨발로 걷는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아니 숨소리라기엔 이상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헐떡이는 것 같은 젖은 소리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발소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다시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 바로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목덜미가 따끔거렸고 등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느낌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가 돌아보는 순간에 맞춰 숨는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다. 숨 쉴 때마다 폐에 물이 차는 것처럼 답답했다. 밤 11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순간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 모양이었지만 윤곽이 흐릿했다. 마치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기어가고 있었다. 내 발로.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폭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무겁고 습하고 숨쉬기 힘들었다. 바닥에 물자국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젖어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는데 그날 밤 문은 혼자서 열렸다. 끼익. 천천히 너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도 쉬지 못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발소리는 없었다. 그저 냉기만이 조용히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무언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한참 후 이불 밖을 보았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 복도 바닥엔 물자국이 있었다. 맨발 자국. 축축하게 젖은. 그리고 그 발자국은 내 침대 옆까지 이어져 있었다. 다음날 아주머니는 말했다. 여기 너 혼자 사는 거 알지? 다른 방은 다 비어 있어. 등골이 식었다. 그럼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는 뭐였을까? 복도를 천천히 오가던 그 소리는 원래 사람 많았어요? 응. 예전엔. 근데 다들 떠났지. 왜요?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2층 제일 안쪽 방은 원래 그래. 뭐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주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다. 사람 얼굴처럼 생겼지만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깊은 검은 구멍만 있었다. 코도 입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피부는 젖어서 반질거렸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나를 향해 숨도 쉬지 않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어둠만 가득했다. 나는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아니 눈이 없는데도 마주쳤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끼익.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얼굴이 천천히 안으로 기울었다. 목이 길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관절이 없이 구부러졌다.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축 늘어졌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숨소리가 너무 컸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다. 똑, 똑, 똑. 노크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지만 노크 소리가 아니었다.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였다.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문을 닫아도 소용없었다. 노크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문은 책상을 밀어내며 열렸다. 쿵. 끼익. 책상이 바닥을 긁으며 밀려났다. 무거운 책상이 혼자 움직였다. 문이 활짝 열렸다. 폭도는 어두웠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기어 들어왔다. 손이었다.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다. 손톱은 없었다. 피부는 젖어 있었다. 그 손이 바닥을 더듬으며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찰싹, 찰싹, 젖은 소리를 내며. 그때 느꼈다. 차가운 손이 이불 위를 기어오르는 감각을. 천천히 발목에서 종아리로 무릎으로 허벅지로. 손가락이 5개가 아니었다. 더 많았다. 축축하고 차가웠다. 비명을 지르며 폭도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본 것은 악몽이었다. 벽과 천장과 바닥에는 수없이 많은 얼굴이 붙어 있었다. 모두 눈이 없었다. 모두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얼굴들은 벽지 안에서 천장 틈에서 바닥 아래에서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 마치 물에 불린 종이처럼. 입이 천천히 열렸다. 소리 없이. 검은 구멍이 벌어졌다. 나는 계단을 굴러 떨어지듯 내려갔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졌다. 수많은 시선이. 눈 없는 얼굴들의 시선이. 나는 그 집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도 밤에 혼자 있으면 느낀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한기. 그리고 문 여는 소리. 끼익. 어제는 새 자취방 문고리가 흔들렸다.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복도 바닥엔 물자국이 있었다. 맨발 자국. 손가락이 6개인. 제일 안쪽 방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늘 밤도 노크 소리가 들린다. 똑, 똑, 똑.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다.